가공식품 공화국이라는 이 표현은 미국 저소득층의 현실을 반영하는 슬프지만 사실에 가까운 말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미국 어린이들이 전자레인지 식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만 해도 미국 소매점 절도가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절도범 입장에서 어떤 마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훔쳐서 나갈 때 직원들이 제지를 못한대요. 누가 훔쳐서 나가려고 하면 그냥 보내주라고 한대요.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중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미국 업자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피해를 같이 입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가격과 접근성의 문제인데, 미국인들이 이제 가장 저렴한 가격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게 패스트푸드죠. 신선식품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햄버거가 사과보다 싸고 피자가 야채보다 쉽게 이제 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접근성의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종종 미국에는 이제 그 푸드 데절트라고 있어요. 그 푸드 사막. 푸드 데절트가 무슨 말이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신선한 재료나 과일을 살 수 없는 슈퍼마켓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마트 같은 거 있죠. 마트가 거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히나 이런 곳들이 주로 이제 흑인 빈민가를 가면은 이런 마트들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뭐 편의점이나 우리나라 다이소처럼 그런, 특히나 이제 가난한 어떤 저소득층 지역을 가면 어떤 곳이 되게 인기가 있냐면 다이소 같은 달라트리 또는 패밀리 달라 같은 곳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초저가 할인점 같은 곳인데, 이런 곳에 가면은 뭐 일부 대부분이다 1불에서 1불 25 정도 되는 가격의 그 물품들이 다 있는데, 주로 통조림, 인스턴트 가공식품들이 많이 팔려요. 그래서 싼 가격에 저소득층 사람들이 구매가 가능한 이런 것들이 가공식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소득층 밥상이 가공식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에너지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저소득층은 장시간 출퇴근, 차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더 먼 교외 지역에 출근해서 퇴근하면은 출퇴근 시간, 근무 시간까지 합쳐서 수많은 시간들을 하루에 보내고 퇴근하고 온 상태에서는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그 노동으로 지친 그런 상태에서는 뭐 조리하고 싶은 마음이나 에너지나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들이 어떤 음식을 주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냐면, 뭐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 특히 통조림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또한 어떤 식문화 교육의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공식품 중심의 식습관이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를 따라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육 없이 그냥 패스트푸드, 저가 냉동식품, 탄산음료로 이어지는 이런 식단이 특히나 이런 층들에서는 일상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은 가공식품들 중에서 주로 어떤 음식을 즐기나? 당연히 패스트푸드이기 때문에 뭐 햄버거나 아니면 냉동치킨, 너겟, 뭐 프렌치프라이 이런 거.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분들이 전형적으로 즐기는 음식이 있어요. 마카로니, 맥앤치즈라고 하는데, 마카로니 앤드 치즈, 치즈가 듬뿍 들어간 마카로니, 그런 거 많이 먹죠. 뭐 또한 캔에 들어있는 뭐 수프, 캔에 들어있는 스파게티, 뭐 식빵, 땅콩버터, 이런 것들이 몸에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이런 가공식품, 냉동식품에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 공화국이라는 이 표현은 미국 저소득층의 현실을 반영하는 슬프지만 사실에 가까운 말입니다. 가공식품 공화국.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거죠. 빈곤, 저소득층, 그리고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식습관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고, 의료, 유통 환경, 그 푸드 데저트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와 이제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수많은 미국 어린이들이 전자레인지 식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는데요. 2024년도 상반기만 해도 미국 소매점 절도가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죠. 그래서 일부 대형 소매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타겟이 있습니다. 월마트 말고 타겟이라는 소매 업체가 있는데, 이 타겟이
너무도 절도 사건들이 비일비재해지니까 2023년에 뉴욕, 시애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매장 9개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수많은 절도 때문에 폐쇄하는 거라고는 말 안 했지만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그렇기 때문에 폐쇄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일까? 자, 원인을 보면 일부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에 많은 미국인들이 실직 상태가 돼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죠. 그리고 또한 법 집행의 변화가 절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 절도한 액수가 이제 950불 미만이면 경범죄로 간주가 돼가지고 체포가 돼도 구속이 안 되고 바로 훈방이 된대요. 아니면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절도범 입장에서 어떤 마트에 들어갔어요. 내가 뭐 빵, 캔 음료, 뭐 채소, 과일, 야채 내 한 끈 이제 한아름 이렇게 절도를 해도 그게 1000불은 안 되겠죠. 고가의 전자제품, 뭐 어떤 명품을 훔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식료품 마트에 가서 이제 훔칠 때, 근데 훔쳐서 나갈 때 거기서 치안을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제지를 못한대요. 왜냐면 그 마트의 슈퍼바이저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제지하지 말라. 왜냐면 제지해서 혹시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누가 희생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니면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옆에서 멀쩡하게 쇼핑을 보고 있던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법적 소송을 당해서 엄청난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훔쳐서 나가려고 하면 그냥 내보내주라고 한대요. 왜냐면 막는 저지하는 사람의 목숨도 위태위태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목숨이 부상을 당하거나 저 세상으로 가면은 이거는 그 마트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소송 비용들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절도율이 높아진다라고 본대요. 그럼 경찰들이 아무리 경범죄로 처벌 당하지만은 경찰들이 출동해서 막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미국의 범죄율 자체가 지난 예전에 비해서 강력범죄도 많이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강력범죄를 처리해야 될 경찰의 숫자도 모자랄 판에 경범죄 같은 이런 것까지는 경찰들이 손을 굳이 쓰려고 하지는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대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악용하는 갱단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빈곤층에 빠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사람이 뭔가 절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예전에 1기 집권 시기 2017년부터 21년에 관세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서 중국에 대한 관세 막 크게 해서 중국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게 생각해보면 중국만 피해를 입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왜냐면 대부분의 옷, 원자재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다 수입이 되는데, 그럼 그거를 구매해야 되는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도 당연히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 대표적인 재미는 예가 있습니다. 2018년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베스트바이 같은 게 있거든요. 베스트바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하이마트 같은 전자 양품점인데, 전자제품을 파는 곳인데, 예전에 비해서 특히 백색가전 하면은 LG, 삼성 냉장고, LG 세탁기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그 시장, 세탁기 시장을 점령해왔던 월풀이 이제 밀려나고, 이제 삼성, LG가 아주 고급 세탁기 시장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미국 기업 월풀 같은, 메이텍 같은 그런 회사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일환으로 미국 정부가 트럼프 때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냐면 미국 내 제조업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원래 100만 원 했던 LG 세탁기가 이제 평균 12%가 증가를 했으니까 이제 112만 원이 됐던 거예요. 12만 원을 추가로 미국 소비자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피해로 가게 됐는데, 이 관세 때문에 미국 가정이 연간 추가로 지불해야 됐던 비용이 15억 달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탁기 값은 오르고 미국 상인들도 도매가가 오르면서 판매에 부담을 느끼게 돼서 관세를 매겼지만 한국 기업보다 미국 소비자 유통업자가 더 큰 소외를 본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2020년에 와서 LG와 삼성은 미국 가정용 세탁기 시장에서 1위 또는 2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이제 사과가 있는데, 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막 부과를 하니까 중국도 이제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보복을 하냐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해요. 자, 특히 이제 워싱턴주에서 수입된 사과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사과가 중국으로 대량으로 수출이 됐었는데 관세 때문에 미국산 사과가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니까 수출이 급감하게 돼요. 이제 수출 잘 되었던 사과가 더 이상 사갈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제 방치된 채로 이제 썩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한 농부가 이야기했듯이 관세의 혜택 수혜자가 아니고 이제 희생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다 해서, 관세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 국가에 뭐 세금을 매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 상인과 소비자가 그 비용을 같이 지불하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강경하게 중국에게 대응하고 대처를 잘한다는 정치적인 레토릭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중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또 중국으로부터 많은 물품들을 수입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미국 업자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피해를 같이 입게 된다는 거죠.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라서요. 다만 이제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인만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또 일리 있는 주장이겠죠. 왜냐하면 관세는 결국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이는 소비자한테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비싼 원자재나 부품을 써야 하니까 생산비가 증가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또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제2의 대공황이 닥칠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어렵겠죠.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경제 구조의 변화겠죠. 그래서 1940년대 대공황이 왔을 때 같이 지금은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다르겠죠. 당시에는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정부의 어떤 경기 대응 능력도 부족했죠. 근데 지금은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가 훨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금리 조정이나 양적 완화나 재정 정책 등이 있을 거고, 다만 이제 무역 전쟁은 분명히 타격을 주죠. 관세가 확대되면 무역량이 줄고 글로벌 공급량 같은 것들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미국만 피해를 입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타격을 입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상대국 또 수출 감소, 투자 비축 등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양쪽 모두 피해를 입는 루즈 상황이 되지만, 그 피해의 정도는 그리고 또는 성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2의 대공황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 전쟁이 이게 장기화가 되면 세계 경제 전체에 큰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겠죠.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취약한 중소기업 그리고 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기 해결과 국제 협력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은 약간 예측 불허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갈등 상황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미국 문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다도 미국 문화에 대한 조금 재밌는,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 책에도 좀 재밌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 그리고 혹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그걸 읽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답을 남겨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